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왔는데 말이에요. 막 락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어. 콩팥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더군.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 신청곡을 틀어주잖아. 근데 메탈이어야 한다며. 그럼 메탈은 또 뭐야? 징징징 정정정 거리는 기타가 좌우 앞뒤로 막 울려주는 락이 메탈인가? 사실 아직 중2라서. 게다가 작년까지는 일렉트로니카나 시부야계 쪽에 빠졌었거든. 듣는 음악이 델리 스파이스, 미스티 블루, 뷰렛, 바닐라 유니티, 뭐 그르크 등. 마왕, 콩팥만큼 알기 쉽고 확실한 답변 부탁해. 어쨌든 콩팥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해가 갔다 그러니까 좋긴 좋습니다. 콩팥 이해 잘 되대.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 들어보니까 진짜 콩보다 팥소리가 세더라. 락과 힙합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 마왕 감사. 마왕 음악 선생 어때? 콩팥 정말 이론이 이해가 잘 돼. 인간 맛 나는 잔디가 보냈습니다. 콩팥 히트 쳤네요. 해가 피마녀 콩팥 너무 웃겨. 콩팥은 힙합이고 콩팥은 락이고. 마왕 나 드디어 락에 눈을 떴어. 친구가 추천해줘서 어제 처음 방송 들었는데 내가 원하던 그런 방송인 게야. 어제 락에 대한 얘기했잖아. 원래 락 안 좋아했거든. 근데 어제 방송 처음 듣고 갑자기 좋아지는 거야. 내가 락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 뭘 들어야 될지 누굴 걸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두성마녀가 보냈습니다. 솔리더 스트링? 솔리더 스트림? 솔리드 슈프림? 삼택의 메들리 할 때 말이야. 마왕이 우와 이 솔리더 스트링 당시 최신 기술이라고 했거든. 기억하려나? 설마 기억 안 난다고 삼택의 메들리를 다시 틀진 않겠지. 나 매장당해. 어떤 전작 기술이 나오니까 마왕이 그랬거든. 근데 인터넷이고 뭐고 아무리 뒤져도 저 솔리 어쩌고가 뭔지를 못 찾겠어. 마왕이 설명 좀 해줘. 솔리드 슈프림까지? 솔리나 스트링. 그게요. 우리나라 콩글리시 발음대로 그대로 읽으면 소리나예요. 제가 사실 머리칼 나고 평생 처음 산 기타가 소리나 기타였거든요. 그건 진짜로 R로 써 있어가지고 소리나라고 써 있었어요. 진짜로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소리가 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22,000원 주고 샀는데 전기 기타 22,000원 주고 샀으면은 소리 나는 게 고마운 거죠, 뭐. 그 옆에 암이 달려있었는데, 암 얘기해봤자 우리 초보분들은 모르시겠구나. 아시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면, 암이 달려있었는데, 저는 그 암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서, 기타 치다가 피곤할 때 손목을 기대는 장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흔들면 음이 왕! 이렇게 되는 건데 되긴 뭐가 돼. 그래서요, 흔히 우리나라에서 소리나 스트링 이렇게 얘기를 했던, 스트링 키보드예요. 솔리나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태리제거든요. 그 스트링 쓰면은 현악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케스트라에. 근데 그 당시에는 오르간, 해먼드 오르간이나 EP, 전기 피아노 이런 거는 있어도 신디사이저가 지금처럼 신디사이저를 하나 사면 안에 보면은 뭐 트럼펫 누르면 뽀뽀뽀 트럼펫 소리 나오고 콰이어 그건 내 친구는 처음에 초이르라고 읽었다고 하더라.
콰이어 누르면 그리고 사람 목소리 이렇게 나오고 이런 디지털 신디사이저의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디사이저라는 게 그렇게 여러 종류의 소리가 막 나오고 이러던 게 아니었는데, 이 솔리나 스트링 머신은 현악기 소리, 오케스트라의 현악기 소리를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는 신디사이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현악기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일대 히트를 쳐가지고 이거 좀 써보려고 최신 악기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뭘로 치냐면 진짜 사람이 20 몇 명 아니면 30 몇 명이 연주하는 이 현악기 소리에 비해서 아주 쌀티나는 그런 소리로 지금은 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우스운 사태가 벌어졌냐면, 진짜 스트링을 24명을 불러가지고 녹음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 솔리나 스트링을 싹 얹는 거예요, 같이. 그런 다음에 솔리나 스트링 이만하게 키워놓고 그 밑에다가 진짜 사람이 친 스트링을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짜 왕진주는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앞에다가 가짜 진주 쌀티 플라스틱이 빡빡 나는 거 위에다가 얹어놓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쌀티가 좀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쌀티가 매력이에요. 이 스트링 소리는 어디서 또 많이 나오냐면 신중현과 뮤직 파워의 아름다운 강산. 빰 빠라바빠라바빠라바빰 빠빠빠빠빰 이걸 할 때, 이거 소리 나는 스트링이에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는 조용필 씨의 노래 창밖의 여자에도 나와요. 이 앞에 들어올 때부터 싱 하면서 들어와서 뒤까지 계속 오케스트라처럼 깔려있는 게 이게 솔리나 스트링인데요. 가짜 스트링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이상한 귀곡성 같은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그입니다. 그 유명한 로버트 무그 박사가 발명한. 그러니까 이런 소리만 나다가 누르면 시시시 이러면서 현악기 소리가 났었으니까 그 당시에 편곡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처음 듣는 소린데.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지 오스본 등장음악. 마왕이 이 음악 틀어주면서 그랬거든. 마왕 아는 사람이 듣더니 오지 오스본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다 이러더라고. 우리 집에 있는 오지 DVD 보면 진짜 그래. 사실 영화나 드라마 CF에서 심심치 않게 들었던 이름인데 작곡자와 제목을 알게 돼서 아주 기뻤거든. 근데 그 작곡자 이름이랑 제목이 영 어려워가지고 까먹었지. 당연히. 그래서 고스 선곡표를 찾아봐도 역시나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 어디가 있는 거지. 도도시시 도도시시 도도시 도레도시. 도 뒤에다가 물결 해놓은 거는 길게 해달라는 얘기인가 보죠. 이거 지금 미밀렐레 뿜빠 이 뿜빠가 중요해. 미밀렐레 뿜빠 미밀레 도레 어쩌고 저쩌고 라 뿜빠 가르쳐 드릴게요. 흥분하지 마세요. 침착하세요. 카르미나 부라나 가운데서 나오는 오 포르투나예요. 이게 20세기 이 작곡이 된 음악이니까 얼마 오래된 음악이 아니에요. 이거 현대 음악이에요, 사실은. 시기 연도로만 따지면. 이 카르미나 부라나를 작곡한 칼 오르프는 저기 우리나라 5공화국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세의 이 거창한 막 이런 거를 표현하니까 중세 때 음악인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따지면은 되게 늦게 된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옛날 수도사들이 구전으로 부르고 다니면서 전해지던 노래를 칼 오르프가 작곡했다라기보다는 정리했다라고 봐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 칼 오르프는 단성음악, 화음을 쓰지 않고
이 한 노트를 쫙 집중해가지고 한 놈을 죽어라고 패는 이쪽의 대가거든요. 자, 그래서 칼 오르프, 철자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C-A-R-L, 칼, 오르프, O-R-F-F. 카르미나 브라나, C-A-R, 자동차 할 때 카르에다가 전화 받아 할 때 미나. 카미나. 그러니까 미나가 차를 타고 간다. 카르미나. C-A-R-M-A-N-A. 그 다음에 불안하다라고 할 때 불안하. B-U-R-A-N-A 중에서 오 포르투나 이 노래가 첫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르미나 브라나 시리즈 중에서 이게 여러 곡 쫙 모아놓은 모음곡집이거든요. 그 중에 오 포르투나가 첫 곡인데 오를 철자를 예, 나이스 투 미츠 이럴 때 오로 생각하시고 영어로 생각하시고 OH로 쓰는 분이 계신데 오예요. 그냥 대문자로 오로만 씁니다. 오 쓰고 그 다음에 포르투나, 포춘처럼 발음이 들리니까 당연히 대충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만은 운명의 여신. 그래서 카르미나 브라나 가운데서 오 운명의 여신이여 라는 뜻입니다. 오 포르투나. 특히 이 영화나 이런 데서 이 음악이 가장 극적으로 사용됐던 것은 존 부어맨 감독이 만들었던 엑스칼리버. 얘 바로 이 아더왕의 테마로 이 음악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최근에 개봉된 킹 아서가 그 악투리우스라는 로마 제국에 소속돼 있던 그 브리튼족의 혼혈 왕이 브리튼 섬에서 로마가 떠나고 난 뒤에 하드리아누스 방벽에서 철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독립국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역사에 기대가지고서 한번 그 아더왕 전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본 것이었다면 이 존 보맨의 엑스칼리버는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그 상상의 극치. 사실 아더왕 시절에는 초가집에서 살고 이 뭐 돌도끼 가지고 서로 때리고 막 이랬던 시절인데 뭐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라고 하지만 그 원탁이 원이 안 맞아요. 동그라미가. 그러던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저 대리석으로 된 성에 살아. 그냥 저 오두막집 같은 데서 놓고서 거기서 그냥 원탁 놓고서 그 원탁에서 그 고스톱이나 치고 이랬던 게 아더왕인데 존 보맨의 엑스칼리버는 아주 찬연한 판금 갑옷 풀 플레이트 메일을 입고 있는 그 기사들이 대거 등장하죠. 그 풀 플레이트 메일 한 장의 판금 갑옷으로 되어 있는 그 번쩍거리는 중세 기사들의 그 갑옷은 한참 뒤에 한 1000년이나 지난 다음에 등장한다고요. 너 어떻게 땡겨도 1000년을 구라를 치니 1000년을. 예, 그 영화의 부제는 1000년의 구라라고 할 만합니다. 근데 이 존 보맨은 그런 극적인 판타지 쪽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카르미나 브라나 가운데서 오 포르투나가 진짜로 빛을 발하죠. 자, 이제 안 잊어먹으셨죠? 이제 됐죠? 찾으실 수 있죠? CD 가게 가셔서 사실 수 있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오신 하드록하고 헤비메탈의 구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하드록과 헤비메탈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헤비메탈이라는 것도 하드록이라는 것도 이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방송에서 라디오를 하던 DJ들이에요. 근데 하드록인데 조금 더 빡세게 막 부시는 이런 친구들이 출연을 했단 말입니다. 점점 세지는 추세예요. 야, 이거를 뭔가 좀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좀 바람을 좀 잡아볼 수 없을까. 그래서 헤비메탈이라는 이름은 바람잡이용으로 나온 거지 헤비메탈이라는 음악이 하드록하고 분별돼가지고 뭐 따로 존재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르가 카테고리가 아예 달라지려면은 음악의 구성 요소가 달라져야 되는데 구성 요소는 똑같단 말이죠. 드럼, 베이스, 기타에다가 갱갱갱갱에다가 왜 이거 똑같단 말이죠. 이거 똑같은데 단지 하드록 시절에는 왜 이랬던 거를 헤비메탈 시절에는 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야 이거 콩팥에 이은 콩팥에 이은 우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록 시절에 왜 이랬던 거를 헤비메탈에는 왜라고 하는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기타가 지기징징징 이렇게 하다가 하드록 시절에는 헤비메탈 시절에는 이렇게 바뀐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성 요소는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래서 하드록하고 헤비메탈의 차이를 기타로는 잘 구별해 가지 않기 때문에 보컬리스트의 창법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 분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로는 별로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래서 보컬이 샤우트 창법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헤비메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노래란 거는 이 빠리라리 따르르르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게 노래였지 샤우트 소리를 지르다 영수가 일로 와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리 지르는 거지 노래를 할 때 영수가 이러진 않는다고요. 근데 노래를 지를 때 소리를 지르듯이 영수가 징징징징징징징징 영수가 징징징징징징징 노래할 때 누가 소리를 지르냐고. 아니 노래를 하면 노래를 해야지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게 샤우트 창법이거든요. 그래서 샤우트 창법을 쓰면서부터는 헤비메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헤비메탈이라고 DJ들이 추켜 세웠던 블루 오이스터 컬트의 Don't Fear the Reaper를 지금 들어보면 전혀 메탈이 아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들어보면 무슨 저 컨츄리 락 같죠?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이 라이브에서 하드한 음악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점점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기네스북에는 디퍼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밴드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디퍼플 하드락이죠. 헤비메탈이라고 안 치잖아요. 근데 디퍼플이 딱 그 사이에 걸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언 길런의 샤우트 창법은 정말로 헤비메탈이라고 일컬어도 전혀 아쉽지 않은 그런 보컬을 보여주는데 기타하고 키보드의 이 작법 자체가 하드록의 블루스에 기반을 둔 리프를 하고 있어요. 헤비메탈 시대하고 하드록을 구분하면은 요 블루스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의 차이가 되는데 하드록이 블루스를 세게 때린 게 하드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드록은 그러니까 블루스 형태 띠리디리딩디딩 댕댕댕 데디디디딩디딩 당당댕 이런 블루스 형태의 연주를 그냥 하고 있는데 헤비메탈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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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달리는 거야 이제. 블루스식의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디퍼플의 스피드 킹을 들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노래가 묘한 겁니다. 이언 길런의 목소리는 헤비메탈이라는 호칭에 정말 밀리지 않는 강력한 샤우트 창법을 보이고 있는데 옆에서 이 리치 블랙모어의 기타는 아직도 하드록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아직은 나약한 그런 기타를 들려줍니다. 자, 이 블루스적인 작법에 띠리디리딩디딩딩딩딩디기리디디딩 뭐 이런 게 이제 옆구리에 남아 있는데 이언 길런 혼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이미 메탈로 넘어갔어.
자기는 이미 메탈로 넘어갔는데 기타랑 키보드가 아직도 하드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딥퍼플이에요. 자, 이게 이제 헤비메탈로 넘어가면 헤비메탈의 시대에는 샤우트 창법 이외에도 고음을 많이 사용하는 찢어지는 음역대에 대한 도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안 움직여요. 옛날에는 블루스적인 유연한 미끄러짐을 보여주는데 헤비메탈의 시대가 되면 디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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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기타가 똥도디 똥도로 똥도동도도동 이런 소리가 나오는 악기란 말이에요. 원래 자기 소리는 똥땅똥똥똥. 근데 이게 킥킥킥킥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를 이제 디스토션, 일그러지다, 디스톨트 해서 디스톨티 됐다 하여 디스토션 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락 공연장에서 옛날에는 양쪽에 있는 큰 스피커 이런 것들이 없고 무대 위에 앰프 올려놓고 보컬도 대충 그래가지고 노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앰프 자체의 볼륨을 가지고 공연을 했다는 거죠. 요즘은 안 그렇죠. 앰프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대가지고 이따만한 스피커에다가 또 소리를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만 명도 보고 20만 명도 보고 락 공연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옛날에는 300명 놓고 공연하고 뭐 이러던 게 락이었다가 3,000명을 놓고 공연을 하니까 앰프 볼륨을 그냥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앰프가 자연적으로 찌그러집니다, 소리가. 그래서 찌그러져서 나온 소리가 디스토션 기타 끼깅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앰프가 소리가 찌그러져서 박살이 나는데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라. 소리가 너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우연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드록, 헤비메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다스 프리스트가 초창기에는 하드록 또 퀸을 모방하는 그런 그룹이었다가 이제 이 스테인드 클라스 앨범에 있는 이 익사이터부터는 헤비메탈이라고 이름을 능히 붙여도 될 만한 그 정도를 이제 넘어서거든요. 근데 헤비메탈 다음엔 그럼 또 더 세지는 게 있었느냐? 블루스를 세게 때리니까 하드락이고 그 하드락을 더 세게 때리니까 헤비메탈이고 그 헤비메탈을 더 세게 때리니까 뭐냐? 들들들 갈려가지고 질질질 이제 슝궁 이렇게 완전히 갈린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서 갈린 메탈이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스래시 메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탈리카는 이제 스래시 메탈이라는 일개 장르에 속한 밴드라기보다는 현대 이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그런 밴드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메탈리카도 초창기에는 그런 스래시 메탈 그룹으로 분류가 됐어요. 헤비 메탈을 더 갈아서 지지는 애들로 분류가 됐던 것이죠. 메탈리카의 배터리입니다. 이제 됐죠? 하드록하고 헤비메탈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별거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옛날에 스타워즈 1 보면 그 피아노 줄에 달아가지고서 이렇게 찍어가지고서 대충 날아가는 이러던 시절이 하드록이라면 헤비메탈의 시절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쫙 전부 가짜로 만든 이 화면이 와방 나오면 그게 이제 헤비메탈이라고 치고 그럼 되는 거예요. 됐죠.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요. 북유럽에 멜스메가 많은 이유. 멜로딕 스피드 메탈. 이거 메탈 신청곡 받을 때 마왕이 말하려다 말았잖아. 들으면 실망한다고. 궁금해 미치겠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냥 듣고 실망할래. 마왕이 멜로딕 스피드 메탈 얘기 유럽 쪽 발달된 이유에서 그 얘기 김 빠지는 얘기를 하면서 안 했잖아. 그 이유 좀 누가 알려줘. 궁금해 미치겠어. 인터넷을 뒤져도 안 나와. 부탁해.
망고맛 두콩스는요,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김샘은 싫은데. 왠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야. 약 오른다고 멜로딕 스피드 메탈이 왜 북유럽 쪽에 많으며, 또 그거를 알면은 왜 김이 빠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는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별로 김 빠진 얘기 아닐 수도 있어요. 듣고 나서도 그래? 그런 거지 뭐 나는 그래도 좋더라 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인데, 멜로딕 스피드 메탈이 영국 팀이나 미국 팀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락에서 주도권을 전혀 잡고 있지 못한 북구 쪽에서 멜로딕 스피드 메탈 팀이 많이 나왔어요. 독일, 이태리 밴드도 있지만 멜스메, 웬 핀란드 밴드가 그렇게 많아. 핀란드 밴드 엄청나게 많고 스웨덴 밴드 엄청나게 많고, 이 해결이 안 나요. 정말 북유럽에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듣던 멜로디를 대단히 중시하는 이 풍토와 이런 것들이 락 음악하고 맞물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가지고 이 유행이 일대에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멜로딕 스피드 메탈은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잘하는 몇 개 팀을 제외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미디 메탈. 미디로 가짜로 찍어가지고 나오는 음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수법을 많이 썼어요. 이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리트리거링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하여간 이 드럼이 말입니다. 막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그 정도 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드러머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라이브에서는 대충 막 쩔면서 그냥 디기다 똑같다 막 이러면서 가도 듣는 사람들이 왜 이러고 들어주는데, 레코딩에서는 티가 너무 나거든요. 막 이 달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 컴퓨터로 찍은 거예요, 드럼을.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야 진짜 신난다, 진짜 잘한다, 정말 빠르다, 와 저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니 라고 생각하지만, 프로 뮤지션들이 딱 들었을 때는 노래방이냐? 그래서 멜로딕 스피드 메탈이 프로들 사이에서 욕먹을 땐 뭐라고 욕먹냐면 미디 메탈, 노래방 메탈. 노래방 가서 메탈리카 노래 틀어보라고. 똑같다고. 메탈리카 노래인데 밑에서 뚝딱뚝딱뚝딱뚝딱 이러고 미디로 드럼 나오면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치한 소리가, 드럼 소리가 나오는 거 이런 거 짜증나는 거를 이제 딱 듣다가 드럼이 뚝딱뚝딱뚝딱 미디로 막 이렇게 찍어놨죠? 옆에는 키보드도 미디로 박자다 맞춰놓은 거야. 진짜로 손으로 친 것도 아니고 빠라바라비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비리비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거 다 컴퓨터로 찍으면 지금 노래방이냐고, 장난치냐고. 그리고 기타는 어려운 솔로 안 나오니까 기타 1년 배운 중1도 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라 이러고 이제 멜로딕한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 높이 올라가는 친구 하나만 찾아내면 멜로딕 스피드 메탈 그룹이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멜로딕 스피드 메탈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할 수 있고 아니라면 아닌데, 마스터 플랜 같은 팀은 진짜 훌륭해요. 제가 멜로딕 스피드 메탈 자체가 완전히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95%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미디 메탈, 노래방 메탈이에요. 못 들어줘요. 근데 그 중에서 잘한다, 괜찮다라는 팀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물을 건너서 우리 귀에까지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핀란드에서 온 음악을 한국에서 듣게 되기까지 상당히 잘하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 등급, 우리 귀에 안전해지는 애들 있죠, 노래방 애들. 와 심하다, 심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멤버 2명이야. 기타 치는 애 하나가 드럼 미디로 찍고, 그 다음에 키보드 미디로 찍고,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기타는 자기 혼자 쳐서 보컬이 노래 불러서 2명. 이 2인조 메탈 팀, 미디 메탈 콤비들. 짜증난다고요. 나이트위시하고 랩소디 같은 팀들은 굉장히 잘하는 팀들인 거죠, 그나마. 근데 이 나이트위시와 랩소디 두 팀 중에서 누가 지금 페이크일까요? 누가 드럼하고 키보드를 몽땅 가짜로 한 미디 메탈일까요? 투표해보세요. 나이트위시의 위시마스터, 랩소디의
에메랄드 소드 두 곡이 나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